PX병을 하면서 이제 많은 걸 느꼈어요, 사실. PX 관리관이 해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가 되게 결정적이었거든요. 그때 관리관의 나이가 28이었는데 자기가 1억을 벌었대요. 그때는 제가 20살, 21살이니까 1억이라는 돈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정호성 대표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더 퍼블릭 자산운용 하면은 김현준 대표로 네. 굉장히 유명하죠. 네네. 김현준 대표가 굉장히 이제 외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정호성 대표님도 있다. 혹시 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셨습니까? 이렇게. 아니,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기 전부터 네. 약간 이미 의기투합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공동 창업. 네네. 네, 공동 창업.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네. 우연찮게 역할 분담이 김현준 대표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회사도 많이 알려지고 네. 김현준 대표라는 이름도 많이 알려지게 됐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그 몇 년 전에 유퀴즈에 여의도에서 아유, 너무 컸어요. 네, 그러니까요. 엄청 컸습니다. 예. 우연히 이제 사람들은 그게 약간 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닌 게 설정 아니냐. 아니냐는 네, 얘기 설정.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그쵸.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아, 그때 점심 같이 드시고 네. 여의도 공원 가로질러 가던 사람 네. 중에 한 분. 아니요. 저는 네. 이제 동여의도 예. 쪽이고 서여의도 쪽에서 김현준 대표가 점심을 먹고 택시를 타고 같이 회사로 돌아가자라고 만나서 해서 같이 가자. 저는 이제 동여의도 쪽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네. 이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치. 네, 그때 이제 같이 있던 직원들이 있었는데 한참 같이 기다리다가 회사로 먼저 돌아갔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 유퀴즈 유퀴즈 촬영을 했었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회사로 온다는 거예요. 그 촬영팀이 또. 아, 그래요? 그 추가 네. 보충 촬영하려고? 네, 인터뷰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쵸. 같이 회사 택시 타고 복귀하는 약속보다는 유재석 씨 그럼요. 만났는데 만났으면 거기서 그냥 전화 다 꺼버리고 인터뷰 해야죠. 그렇죠. 네. 그 일이 만약에 정호성 대표님한테 왔었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요, 상대적으로. 아니, 근데 그때 김현준 대표가 되게 잘 살렸어요. 맞아요. 잘 그건 살렸어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와, 저 사람이 되게 적극성 뛰어나고 엄청 외향적이고 그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네. 김현준 대표 저도 몰랐을 때니까. 그럼.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MBTI I라고. 네, 맞아요. 내향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방송 보고요? 아니요. 그 MBTI라는 게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많이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는데 그쵸. 그 유퀴즈 촬영할 때만 해도 그게 방송될 때만 해도 그런 MBTI 너 뭐야? 뭐 이런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네. 사실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에 당연히 E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I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I가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놀 때는 정말 열심히 놀거든요, 사람들이랑. 네네. 근데 그 나머지의 시간이 너무 혼자 있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랑 비슷한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혼자서 생각하고 뭐 투자 공부도 혼자서도 하고 막 이렇게. 네네. 그건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투자 공부 관련된 거는. 네. 근데 우리 정호성 대표님도 지금 펀드 매니저 경력도 이제 오래 되신 거고 처음에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투자자문사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면은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 거는 투자자문사로 들어왔고요. 네. 그게 2015년인데 2015년. 사업을 시작한 건 201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0년부터요? 네. 그 당시에는 저도 학생의 신분이었거든요. 제가 좀 졸업을 늦게 하는 바람에 학생이었고 이제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미 김현준 대표랑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가 돼 있던 상태였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먼저 주식을 해야겠다. 네네네. 주식이라는 걸 업으로 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자문사는 아니고 네, 그냥 어떤 일반 법인 같은 걸로요? 네, 일반 법인이었고 사실 법인이라는 걸 차린 이유가 사실 별게 없고 그냥 주식을 해야겠는데 그냥 개인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뭔가 시작점이 뭔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제가 뭘 모르니까 학생이고 그냥 공부를 하는 것도 그냥 책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네. 배웠었고 그러다 보니 기업 탐방을 좀 가봐야겠다. 기업 탐방을 가서 현실이 어떤지 그때는 기업 탐방 가면 내가 이 주식시장의 현실을 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경제 그 활동 기업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업 탐방을 가야 되는데 기업 탐방 가려면 대학생을 누가 잘 받아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대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도 사실 그 응대 자체가 그쵸. 조금 약할 수밖에 없고 네네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법인을 세워서 명함 들고 네 명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명함을 들고 탐방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든 거였고 그렇게 해도 사실 탐방 안 받아주는 데는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탐방이 쉽지는 않은데 그 한 10여 년 전이라면 더더욱이 그랬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정호성 대표님이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한 계기가 특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군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 근데 군대에서 특수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특수 업무. 예, 그걸. 네, 특수라면 특수죠. 굉장히 특수한 업무인데 네. 군인 한 200~300명 중에 1명 정도 그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중요 업무. 네. 그 뭐냐면 PX병. 네, PX병. PX병. PX병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가장 또 부럽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PX병을 하면서 이제 많은 걸 느꼈어요, 사실. 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나이 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우선은 이 PX병이 하는 일이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매장에 있는 재고를 우선 파악을 해야 돼요. 재고 파악. 네, 재고 파악을 하고 판매량을 품목별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품목이 한 2,000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PX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가혹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 2,000가지 제품의 네. 가격을 다 외워야 돼요. 바코드 그 시절엔 없었나요? 네, 그때는 바코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다 외운 다음에 계산기로 두들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네네. 그거를 이제 천천히 한다, 느리다 그러면은 욕 먹죠.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갈굼. 네네. 그래서 이제 이제 업무 중에 하나가 가격을 다 외운다. 그 다음에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판매를 하면 안 되고 그 육군 복지 지원단 아래에 그 여러 PX들이 있는데 이 PX들 간에도 어떤 매장이 판매를 잘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포상을 또 주거든요. 그게 성과제예요? 그렇죠. 성과가 있어요, PX도? 네, 성과가 있어요. 아니 그 무슨 뭐 마트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왜 그게 성과가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상업적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복지 지원단 안에서는 어떤 그 경제적인 개념에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이 어쨌든 면세로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 그쵸. 그걸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제 일반적인 편의점이랑 전혀 다른 개념일 수는 있지만 일부 비슷한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PX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사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직접 사업을 해보는 것, 좀 더 작게는 장사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어쨌든 뭐 좀 간접적인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많은 거를 배울 수가 있었고, 왜냐면 그 이전에는 제가 전공이 수학인데, 수학.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전공을 이제 2학년 때부터 하거든요. 잠시만요.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네. 혹시 PX병 뽑을 때 예. 수학과여서 PX병 뽑힌 겁니까? 예. 와, 그거 아닙니까? 그 미대 출신 나오라고. 미대생 나와서 네, 맞아요. 운동장에 그 연병장에 금 그으라고. 네,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어떠냐면 그 인사과에
이제 신병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복지 담당관이라고 하는 분이 물어보는데 제 차례가 딱 됐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물어보셔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뭐 공부했어? 수학 공부했습니다. 오케이, PX. PX 가. 이렇게 됐거든요. 과학적입니다. 네. 이렇게 국방부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PX에 그 보통 속된 말로 빵꾸라고 하죠. 재고가 비는 거. 네네네. 누가 이렇게 슬쩍?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폐기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도 있을 거고 물건이 올 때 누락이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문대 수학과 출신을 PX병으로 놔야 된다. 네, 근데 그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접 경험을 하신 거고. 근데 지금이야 뭐 바코드로 따지고 또 자동화 시스템이 원체 잘 돼 있어가지고 재고가 부족해지는 건 이제 편의점 같은 데들은 본사로 자동으로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온라인으로 데이터 처리가 다 되면서. 근데 그거를 다 수기로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판촉 활동도 하셨던 거예요? 그 PX병이 나가서 뭐 세일한다고 알릴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 판촉 활동을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 판촉 활동은 특별하게 하진 않았는데 이제 물건을 갖다 주러 오시는 기사분들이 보통은 그 업체 분들이시거든요. 그 이제 뭐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냉동식품 그 탑차 기사분이 탑차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그 탑차 기사분이 냉동식품을 싣고 와서 이게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하나씩 주세요. 먹어보라고. 먹어보라는 거는 그거를 이제 좀 많이 팔아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무리 PX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어쨌든 판매가 되는 거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또 그 앞쪽에 진열을 해줘야 많이 나가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이가 좋은 기사분이 있다. 뭐 냉동식품을 2개 준다. 그러면은 좀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냉동식품이라고 하는 건 군대에서 엄청 고급 음식이었죠. 네, 그렇죠. 냉동 만두 막 이런 것들 고급 음식.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주식을 왜 하게 됐냐, 왜 어떻게 하게 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군인들이 군대에서 주식 거래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코인도 많이 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당시에는 스마트폰 당연히 못 썼을 때고. 네, 그렇죠. 인터넷도 요즘에는 뭐 싸지방이라고 하는 그 사이버 지식 뭐 그런 방도 없었거든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걸 싸지방이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저기 PD가 MZ세대여서. 네네네. 근데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PX에 군무원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PX 관리관이라고 하는데. 군무원. 이제 편의점으로 따지면 편의점 점주라고 할 수 있죠. 매니저 뭐 이런 개념인데. 근데 그 당시에 PX 관리관이 새로운 PX 관리관이었는데 그 관리관의 와이프가 증권사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PX에는 사실 오후에는 되게 널널하거든요. 할 일이 없죠. 네,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병사들이 그렇죠. 훈련하거나 일과 업무 중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PX를 못 가죠. 네,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오후에 하는 일은 물건이 오지 않는 날은 그냥 관리관이랑 테이블에 앉아서 속된 말로 노가리를 깐다 라고 하는 거죠. 군사 용어입니다. 노가리는. 군사 용어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PX 관리관이 해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가 되게 결정적이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가 그때 관리관의 나이가 28이었는데 자기가 1억을 벌었대요. 주식으로? 네. 와이프 덕에? 증권사 다니는 와이프 덕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1억을 벌었냐. 그때는 제가 20살, 21살이니까 1억이라는 돈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돈이었고 28에 1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딱 인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왜 어떻게 그렇게 벌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지금 하이트 진로인데 그때는 하이트 맥주 합병하기 전에 그 하이트 맥주를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팔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맥주는 여름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경제 관념으로는 맥주가 여름에 잘 여름에 팔리니까 나오는데. 여름에 사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어떤 주식의 어떤 회사의 가치와 가격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서만 생각을 했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발상이잖아요. 그때는 엄청난 그 신선한 충격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웃집 피터린치 막 이런 거.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군무원 피터린치. 거기에 그냥 돈을 벌었다고 했으면은 충격을 안 받았을 텐데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런 관념이 좀 깨지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그게 2005년. 2005년. 네. 그때면은 한 나이가 어떻게 됐을 때였던 거예요? 21살이죠, 21살. 와, 그 네. 빠르게 그거를 접했던 거네요, 간접적으로. 네. 그래서 그분이 뭐 좀 가르쳐 주던가요? 주식 투자하는 아니요. 방법을?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가르쳐 주진 않고, 그냥 자기가 1억 벌었다는 얘기만. 자랑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가치 투자, 이런 걸 검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에 우연찮게도 또 운이 좋았어요, 되게. 그걸 검색을 했는데, 뭐가 나왔었냐면, 고려대학교 가치투자 동아리가 나온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그 주식을 한다. 대학생들이 동아리 만들어서 같이 네. 공부하면서 주식을 하더라. 네. 그게 우리 학교에 있더라. 네. 그 PX에서 이제 휴가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동아리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고대에는 그 주식 투자 학회 동아리라고 하는 게 2개가 있다면서요. 하나는 네. 리스크가 있고, 네. 리스크 그 학회 하는 친구들은 얼마 전에 저희 출연을 했었고, 네네. 그거 말고 큐빅이라는 다른 동아리. 네네. 네. 거기에 들어가. 그 김현준 대표도 그럼 거기서 같이 하셨던. 네네. 김현준 대표가 제 선배고, 저는 이제 좀 기수가 후배. 나이는 동갑입니다. 나이는 동갑인데 기수로는 먼저. 네네. 갑질 좀 하는가요? 갑질 많이 합니다. 네, 김현준 대표가 이제 아랫사람한테는 좀 갑질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주식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좀 배우셨던 거겠네요. 네.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게 학생으로서 네.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온 게 네. 2000년대 초반이었고 이때 당시에 2004년, 2005년, 2006년 이럴 때 국내 음식료주들이 전부 다 뭔가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장이 되게 좋았어요.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고 사실 그 금융위기 직전까지 특히 네, 그렇죠. 2007년 이때 네. 엄청나게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네. 2005, 6, 7년이 네. 엄청난 화랑장이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에 주식 투자 동아리들도 되게 많이 생겼었고 대학교에 어떻게 보면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화랑이 이어졌었잖아요. 네. 그때 생긴 개념이 이제 말이 동학개미이잖아요. 네. 사실 제가 동학개미였죠. 애초에. 그러니까 거의 네. 2006년 네, 그때. 음. 네. 동학개미 1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사실 되게 학구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실전보다는 책 보고 네, 책을 보고 네. 책을 읽고 이렇게 될 하고. 거야. 네. 그 책처럼 되든가요? 안 되죠. 그렇죠. 깨지죠.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네. 뭐 ROE가 뭐니, 예. 뭐 ROIC가 뭐니, WACC가 뭐니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과 재무 수업에서 들을 만한 그런 내용들에서 조금 더 나가는 정도 그거를 이제 막 투자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네네네. 네. 그런 거였죠. 그리고 네. 워렌 버핏을 좀 추종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경제적 혜자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탐구를 하고 토론하는 토론하다가 그거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아 뭐 하면서 서로 싸우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로 막 이제 싸우고 막 토론하고 격정적으로 막 토론 얼마나 재밌겠어요 또. 그죠. 네. 근데 그게 실전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저 이제 옥타곤의 종합격투기 올라가기 전에 네. 체육관에서 막 서로 그쵸. 몸을 부딪히면서 그때 막 훈련하라고 약간 이런 개념. 네, 샌드백만 치는 그런 치다가 갑자기 올라갔는데 네.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였죠. 지금 정호성 대표의 왼쪽 어깨 위에 워런 버핏이 계십니다. 뒤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 예. 네, 항상 우리 워런 버핏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다 원샷 덮어줘요. 뒤에 지금 어깨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쪽인가요? 예. 네. 워런 버핏께서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잘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투자도 직접 하면서